자, 두 번째 시간 가죠. 점수에는 절대 연연하지 말고, 지난주 했잖아요. 제가 점수는 연연하지 말고, 아니 점수 이거 틀렸으면 이거 내가 틀렸구나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시험 딱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요때 딱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건 점수를 잘 봐야 되겠다. 그럼 내년에 또 공부해봐.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그러니까 절대 절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여기 연연해서 막 실망하고 그런다고. 실망할 거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잘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 그럼 계속 실망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시험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그렇게 즐거워 또.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라니까. 말고 나름대로 이제 요거 봤는데 한 번 봐서 잘 안 된다고. 내가 저거 봤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달라. 예전에 자기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전에는 한 번만 보면 일주일 갔다고. 근데 요즘 일주일 안 가요. 3일이면 끝나. 그러니까 그거 기억력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절대 슬퍼하지 말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럽잖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 점수 연연하지 말고, 여기 내가 틀렸다 막 실망할 필요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 계획표에 따라서 분수하는 개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틀리지 않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내볼까? 다음 주 아니고 이제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은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요 책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주 후에 또 이렇게 본다고. 동영 모의고사 그때 또 같은 문제를 또 한 번 또 내볼까 한번. 그럼 그런 어떤 결과 나온가? 그럼 또 50%야. 맞춘 확률이. 자,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는 올해 평가사 시험 문제야. 그대로입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그대로. 답은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웠을 거라고. 요 배분의 효율적 시장 있죠. 요 배분의 효율적이 이게 할당입니다. 할당. 그러니까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번이 보면 특정 투자자가 얻은 초과 이윤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 비용이 크면 배분의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정보 비용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초과 이윤이 이렇게 같으면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거 같았을 때. 그러니까 이 할당을 배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할당이 배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할당을 배분. 근데 우리 책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나오지 배분의 효율적 시장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하고 초과 이윤이 같다면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특정 투자자가 얻은 초과 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정보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정보 비용보다 초과 이윤이 더 컸대요. 이렇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지. 이렇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그러면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아야 돼. 이때야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초과 이윤이 더 크잖아요. 그럼 할당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지. 답이 1번이에요. 옳은 거. 그럼 2번 볼까요? 1번은 모르겠다. 2번 가봐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거는 약성이 아니라 뭡니까? 강성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 모든 정보가 공개됐잖아요. 모든 정보가 반영됐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이 말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맹백이 틀렸어요. 2번은 모든 정보가 안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약성입니까? 강성입니까? 강성이잖아요. 그 2번 틀렸죠. 3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제약시장보다 더 불안정이므로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배분이 이제 할당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배분이 할당.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지만 할당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4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OX? X.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지. 5번 약성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중강성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제 5번은 틀렸고 이제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 봐봐요.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 있잖아요. 약성 효율적이 있고,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고, 중강성은 과거하고 현재의 정보가 반영돼 있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반영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강성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그 포함 관계를 보면,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를 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이 포함되는 거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거고, 강성을 둘 다 포함하는 거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 5번은 이제 반대로 써놨잖아요.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써놨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제 틀렸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는데 절반도 못 맞추셨는데 42% 맞췄으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이 다 맞췄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분을 할당으로 줬으면 다 맞췄을 거라고. 근데 이 할당을 배분이라고도 한다는 거, 할당을 배분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요거 제공했잖아요. 다 감정평가사 시험지 다 제공했잖아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았어. 다 받았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요거 제가 답까지 다 정확히 써서 제공했으니까. 자, 틀렸다 그러면 요 할당을 뭐라 한다? 배분이라고 한다. 배분.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여러분 안 배운 게 요 할당이 배분이라고 한다. 요 말하고, 그다음에 5번하고 안 배웠다고. 5번.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되고, 약성하고 중강성은 강성에 포함되고. 의미하셨습니까? 요 포함 관계 두 가지만. 배분하고 할당하고 똑같은 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배분의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똑같은 말.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는 약성은 당연히 중강성에 포함되고, 약성하고 중강성은 강성에 포함되고. 의미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강성 효율적 시장, 얘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14번 됐고, 14번은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여러분이 요 3번에다 답을 많이 하셔서 3번에다가 3번은 좀 보기 좀 이상해서 3번에 답을 많이 하셨는데 1번이 답이에요. 배분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할당하고 똑같은 말이 배분.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약성하고 중강성은 강성에 포함되고. 이렇게. 15번 문제 갑시다. 15번 문제는 그냥 보너스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지대 이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옳은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기억,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의하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있다. 그럼 한 개지는, 조방 한 개의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니까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의 토지가 된다. 31회 때 지문이죠. 31회 때 지문 그대로 옳은 지문이네요. 니은,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에 따르면 최열등선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 모든 토지에 발생한다. 그러면 최열등지건, 한계지건 상관없이 지대 발생한다. 지대 발생. 그래서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이렇게. 틀렸고, 디귿 튀낸의 입지 교차 세대에 따르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소비가 감소하여 지대는 증가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O입니까? X죠. X.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소비가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증가죠. 수소비가 감소가 아니라 수소비가 증가해. 그래요. 증가. 수소비가 증가하여 지대는요? 지대는 감소하죠. 감소.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각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T낸의 지대는 어떤 토지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뭘 빼고 생산비 빼고 여기서 수송비를 뺀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높아지면 지대는 뭐 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D가 틀렸네요. 리을. 알론소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그러면
어떤 토지는 그 토지에서 최고의 지대 지불력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할당된다. 그 용도에 할당된다. OX? 응? 자, 마지막에는 미음.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는 보수에서 제가 받는 월급에서 전용 수입을 뭐가 차감한 금액이다. 그게 경제지대다.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그럼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을하고 미음인가요? 네. 기억, 니을, 미음이니까 답 몇 번인가요? 답은 몇 번? 4번. 4번. 15번은 또 다 많이 맞추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맞췄습니다. 60% 정도 맞췄으니까. 자, 16번. 16번. 왜 이러실까요? 16번. 16번도 다 맞추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 문제인데 많이 못 맞추셨네. 안타까워.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럼 16번의 답부터. 답 몇 번이요? 5번이잖아. 5번. 16번의 답이 5번. 5번 가봐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을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온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 방사되는 것을 전제한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입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잖아.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러니까 5번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 아니라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 아니라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잖아요. 호이트 선형이론. 그냥 답이 5번에 손 들고 서 있잖아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런데 너무너무 애석해요. 제가 너무 슬퍼. 여러분 55% 맞췄다는 거. 잘하셨습니다. 45%보다는 55%가 높으니까. 자, 1번. 허프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갈 확률은 그, 수, 면, 거리. 그 다음에 매장의 규모, 면적이잖아요. 면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면적.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이거 그렇게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 필요 없고 거리 나왔잖아요. 거리. 그다음에 규모 나왔잖아요. 매장 규모. 그럼 이거 뭡니까?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허프의 확률 모형은 소비자들이 할인점 A, B, C가 있다면 A 매장이 B 매장이 C 매장에 갈 확률을 제시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매장에 구매 활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허프지, 허프. 이번 캔버스는 내일의 소멸부터 수정하여 두 도시 간 또는 두 매장 간의 구매 영향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했다. OX? 이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시. 캔버스는 도시 두 개가 있으면 두 도시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 상권의 경계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이 같은, 여기에 상권의 경계죠. 상권의 경계. 이게 상권의 경계다. 옳은 질문. 3번.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넬슨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거. 요거 딱 하나. 이제 시험 치면은 나오면 요것밖에 없다는 거. 4번. 버제스의 동시모형. 그러니까 16번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입지론이고 4번, 5번은 뭐요?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는 동선다 그랬잖아요. 동선다. 동시몬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동시몬이론 버제스, 선형이론은 호이트, 다핵심이론은 여기 5번에는 해리스와 울만. 발달 순서, 동시몬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그러면 선형이론은 동시몬이론을 수정했다. 수정 보완했다. OX? O 이렇게 나온 거지. 다핵심이론은 둘 다 이 두 개를 보완했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보완,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버제스의 동시몬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가 5개의 공간 구조를 갖는다.
버젯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이 나오면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동심원 이론은 누구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응용했습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의 동심원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적용시킨 게 버젯의 동심원 이론.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 입장에서 친입 경쟁 천이 그거 나와야 되고, 동심원 이론은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되지. 5개. 중, 전, 저, 고, 통. 예각으로 갈수록 범죄율, 빈곤, 인구 밀도, 집가, 접근성 등이 증가, 감소, 감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OX? 오. 여기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을, 튀넨의 동심원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응용했다. OX? 오. 오전. 답은 5번. 아주 쉬운 문제. 자, 17번 문제 갑시다. 17번 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약간 바꾼 겁니다. 헛부의 확률 모형. 그럼 헛부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계산 문제는 3가지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헛부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 물어보는 순서대로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특정 매장에, 그럼 여기다 A 할인점이라고 했으니까 A 할인점 볼게요. A 매장 해볼게요. A 매장의 확률. A 매장이 쇼핑할 확률, 요거 물어보죠.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A 매장의, A 할인점의 인구 유인 비율. 제가 잘못했어요. A 매장의 유인 인구수, A 매장의 이용객수. 요거 물어보고, 이제 세 번째는 A 매장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요거 물어보고, 요 3가지. 네,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2가지 물어봤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럼 A 매장의 확률, A 매장의 요거 확률을 시장 점유율, A 매장의 시장 점유율. 그러면 얘는 A의 힘 플러스 B의 힘 플러스 뭐예요? C의 힘. 헛부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빨리 2가지를 파악해야 돼. 첫 번째 뭐요? 공간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몇인가? 2. 그 다음에 단소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80% 이렇게. 이 2가지. 2가지인데 공을 쳐놓고, 그럼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A 매장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가 안 나오라 시간거리 5분 나왔어요.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5km, 10km, 15km 그랬거든. 근데 시간으로 줄 수 있다고. 근데 조건을 줘야지. 시간 거리는 실제 거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5분 걸렸다. 그럼 5km다 이 말이야. 10분 걸렸다. 10km다 이 말이고, 15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15km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의미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분을 줬다고, 이렇게 분, 몇 분 24일 때 분을 준 거고, 분을 주든 키로수를 주든 똑같아. 그러면 5의 제곱, 공간 맞춰서 2니까, 그럼 500 A 매장의 면적 플러스 B 매장까지 시간거리 10km, 아니 시간거리 10분, 그럼 키로수는 10km, 10의 제곱 300 플러스 C 매장까지는 15km, 15의 제곱 450. 수도 없이 풀어봤던 것 같은데 저만 수도 없이 풀었나? 여러분은 안 풀어봤고. A 매장 힘, B 매장 힘, C 매장 힘. 만약에 공간 마찰계수가 3이라고 나온다면 그럼 여기 몇 승? 3승, 3승, 3승. 근데 할인점 A, B, C가 공간 마찰계수가 똑같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 마찰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공간 마찰계수. 요거 빼버리고 요거 빼고 공간 마찰계수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A는 2고 B는 3이고 C도 3이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할인점 A, B, C가 공간마찰 수가 전부 다 2, 전부 다 3 이렇게 같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노랗게 나왔으면 그러면 여기는 3승, 여기 B 매장이니까 여기는 또 3승. 의미하셨죠? 공간마찰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A 매장의 확률을 구하니까 여기 이제 A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 A잖아요. 5의 제곱 500 이렇게 500을 5의 제곱 25로 나눠요. 그럼 요거 20. 300을 100의 제곱 100으로 남습니다. 그럼 요거 몇입니까? 3. 450을 15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2.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면 25. 그 중에서 20. 그럼 80%. 그럼 A 매장의 소비자들이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80%. 그런데 이제 2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제 구했습니다. 확률. 확률하고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그럼 요거 구하라고 해요. 월 추정 매출액. 그럼 추정 매출액은 의외로 쉽습니다. 추정 매출액은 봐봐요.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은 그러면 A의 할인점에 10명이 온다. 이용자 수가 10명이다.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다. 그럼 매출액은 얼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장 A의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은 제가 매장인데 다 할인점을 바꿔야죠. 그럼 할인점으로 설명해서 제가 매장으로 했고, 그럼 매장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은 A의 이용객 수, A 매장 이용객 수 여기 있잖아요.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소비자 1인당 소비 지출액. 소비 지출액은 얘는 시험 문제 준다고 얘는 주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A의 이용객 수 구해야 되죠. 그럼 A의 이용객 수는 어떻게 구하냐? 요 A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단서 있으면 단서를 쓰는 거야. 단서부터 무조건 네일리든 헛부든 사람 수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사람 수 이용객 수. 그럼 단서 여기 단서 쓰고 그 다음에 A의 확률 이렇게 해야지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소비자 수는 얼마입니까? 4,000명. 4,000명 곱하기 단서 80분 0.8. 단서 0.8이잖아요. 0.8. 80분이요. 그 다음에 A의 확률은요. 80분 0.8. 이렇게 해서 구한 숫자가 몇 명 나오는가요? 2,560명이 나와요. 2,560명. 그럼 2,560명이 할인점 A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A 1인당 소비 지출액 얼마입니까?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곱해야지. 여기다 30만 원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얼마 나오던가요? 7억 6,800. 7억 6,800만. 답이 몇 번인가요? 2번. 17번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고 17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라고요. 그럼 꼭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니까 몇 번을 풀었는데도 못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거 100% 나옵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풀라는 거지.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다른 거 못 풀어. 새로운 형태는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풀어야 되니까 계속 연습할 거.